오늘은 메타 실적이 오늘 방금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예, 메타 2분기 매출이 320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시장 예측보다 더 웃돌았고요. 크게 웃돌았고 시장 예측치가 312억 달러였어요. 근데 훨씬 더 크게 웃돌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1%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PS도 많이 올라갔죠. 2.98 달러에서 시장에서는 2.91을 했는데 EPS가 2.98로 올라갔어요. 상당히 좀 올라갔죠. 영업이익도 올라갔고 수익도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광고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이번 메타 실적 크리스님 어떻게 보십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무너진 빅테크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이 무너졌었죠. 그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메타 쪽에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작년 저점부터 솔직히 빅테크 중에서 메타 정도로 강력한 그 주가 상승세를 올린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뭐 엔비디아를 제외하면은. 근데 지금 메타가 중요한 게 그 작년에 그 효율성을 전면으로 내세웠죠. 일단은 사람들 많이 자르고 그리고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 효율성을 찾겠다, 이익을 찾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뭐 워낙에 그 메타가 소셜 미디어 부분으로는 거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잖아요. 메타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30억 명인데 지구촌 사람들이 몇 명이죠? 한 80억 되나요? 70억 그 정도 넘죠. 70억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메타에 관련 패밀리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스냅 같은 경우는 지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스냅도 지금 요번에 어닝 쇼크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거의 20%도 가까이 또 폭락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강한 자가 계속 살아남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리앗이 살아남는다고 하죠. 금융 쪽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지금 계속 지금 스레드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가 나오면서 다른 소셜 미디어의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지금 메타가 우위가 지금 계속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악독하게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메타, 예, 악독하게 벌고 있죠. 광고 엄청 냅니다. 그게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AI 투자도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괜찮다라고 보는 건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그 메타버스 이제 이름을 바꾼 이유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이제 메타버스 때문인데, 리얼리티 랩스가 손실이 무려 37억 달러예요.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못한 사업인데다가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크리스님의 코멘트 어떻습니까? 메타 리얼리티 랩스 이 손실 너무 예상보다 너무 이 손실이 큰데. 메타버스는 솔직히 저는 이거를 쓸 그 자신도 없지만 이제 저같이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쓰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는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고 여러 산업별로 쓸모가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메타 플랫폼이 이야기하는 메타가 메타버스가 현실화되고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려면은 저는 저 안경 같은 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지 저거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요번만 해도 지금 전년 대비 거의 40% 손실을 보였는데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는 몇 년간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기술의 혁신이 나와서 메타버스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새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메타가 지금 추구하는 메타버스의 방향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얘기 계속하면은, 이제 메타
광고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그 베팅이 여전히 리스크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거 계속 2분기 이번 실적 발표 나온 것 같고요. 3분기에도 이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시 EPS가 2점 그 월가 추정치보다 조금 올랐어요. 예, 이제 그래서 뭐 서프라이즈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대한 빅벳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다운한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자체는 예상에 부합을 했죠. 예상에 부합을 하고, 그리고 숫자들 자체는 세 가지 부분이 모두 그 예상의 상단에 이제 포함될 만큼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투자자들이 실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는 지금 생성 AI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큽니다. 이거를 너무 크게 만든 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생성 AI 수요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실적 전망을 엄청나게 막 더블로 상향 조정해버리니까 시장이 맛이 간 거죠. 이게 완전히 기대가 확신으로 변하고 이제 환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오면은 얘기가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수요를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생성 AI라는 새로운 이 판타지아가 꼭 있어야 되는 기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본인들의 제품에 이제 접목하기 위해서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엔비디아 이제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들은.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얘기가 되죠. 최종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과연 이 생성 AI를 지금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비하느냐, 이거를 봤을 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소비자 지금 코파일럿 같은 제품들을 넣었잖아요. 오피스 같은 제품에다가 생성 AI 제품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게, 생성 AI를 그 채택할 어플라이할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오피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윈도우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혜를 굉장히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소비자들은 아직 뜨뜻미지근한 거죠. 코파일럿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오자마자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느냐, 지출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비자들의 수요는 아직까지는 낮은데 여기에 대한 지출은 계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인프라에 대해서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지출이 지금 수익을 상쇄하는 상황이 몇 분기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간 투자자들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아니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했어요. 그리고 생성 AI라는 판타지 이런 아주 직격타를 크리스님이 날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 CEO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아직 시작 단계다. 그리고 CFO도 MS CFO도 이런 얘기를 또 했었죠. 지금 아직 그 생성 AI가 이게 수요와 리더십이 있지만 성장은 좀 점진적일 것이다. 그래서 자본 지출이 아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수요가 있어서 이제 그 판타지를 계속 이어가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게 실제로 수익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코파일럿이 $30 했는데 좀 비싸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가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우리 이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또 이제 찬물을 휘게 얹는 또 TSMC 얘기가 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TSMC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지금 그 반도체 침체 사이클을 상쇄하기는 지금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TSMC 부진의 이유는 뭡니까? TSMC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이제 반도체 제조업체잖아요. 얘네들이 반도체 지금 사이클이 부진하단 말이죠. 그래서 부진한 상황에서도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상당히 이제 강력한 실적을 계속 보여왔는데, 이번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10%가 줄고 순이익도 뭐 23%가 떨어지면서 이 반도체 침체 사이클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커졌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TSMC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은 반도체는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생성 AI에 대한 수요 기대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어요.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TSMC 그 최고 경영자가 AI 관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반도체 산업의 광범위한 지금 침체 사이클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TSMC가 첫 번째로 생성 AI에 대한 환상을 어느 정도는 깨트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한 번 더 때렸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생성 AI에 대한 최종 수요가 그리고 중간 수요가 투자자들이 시장이 예상하던 것보다는 약간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님은 뉴욕 시그널에서 다시 뵙고 저희 잉자기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